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예. 좀 IT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포커스가 좀 잡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실적 기대감들, 특히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의 관심이 좀 각 언론사별로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약간의 조정기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뭐 조금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좀 첫 번째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했었고 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소비주 중에서 특히 이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올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앵커님도 뭐 경험해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여성분들의 화장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쵸, 굳이 안 해도 되니까요. 뭐 아이라인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뭐 올해 끝날지 내년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상반기 이후부터는 많이 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기대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화장품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화장품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쓸 수가 없는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뭐 묵혀놨던 걸 다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성장 기대감들 이런 것을 바라본다라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그냥 단순한 저가 인식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점대 지난 12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것이라서 저는 21만 원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된다면 뭐 최대 20만 원 정도까지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를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 일차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올해 그 지금금이 실적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있다라면 예.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주는 뭐 여행주도 그렇고요, 항공주도 그렇고 화장품주, 카지노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기대감, 앞으로 그쵸. 조금 내가 좀 잃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관심주로 아모레퍼시픽을 살펴봤고요. 21만 원 정도로 지지선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1차적으로는 25만 원 선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관심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아직 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 2, 3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상당히 감소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건설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GS건설은 최근 2, 3년 사이에 본다라면 시행 능력, 그러니까 그 아파트 관련해서 시공 능력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위 정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도 상당히 그 고객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것을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어떤 주택 부양에 대한 어떤 뭐 주택 주택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수혜 좀 그 수급으로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3,000원 뭐 오늘 약간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상승 반전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건설주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예. 저는 4만 원 이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21선 지지 가능성 높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43,000원짜리가 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한 47,000원이나 5만 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목표치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GS건설 43,200원대 한 3%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보니까 지금 GS건설이 올해 28,000여 가구를 그 자이 아파트가 또 브랜드잖아요. 공급할 예정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성장주 요건을 갖췄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관련해서는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쵸. GS건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시장에 강하게 좀 진입을 했었고요. 꼭 국내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 수주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해외 수주 모멘텀도 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차로 47,000원 선에서 5만 원까지도 바라보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약간 뭐 생소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회사고 그 사이에 뭐 이렇다 할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만 원 초반에서의 방향성을 잡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회사는 이제 AI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의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약간 B2B 서비스로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회사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 시대가 계속 발생되면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AI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일반 뭐 스피커라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어플을 사용했을 때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차트라든지 뭐 영화 차트 이런 것을 새롭게 재편해주는 부분들도 AI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특히 이번엔 데이터법이 좀 바뀌면서 이런 데이터 활용하는 시장이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솔트룩스의 시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여러 업체를 파트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클라우드만, 뭐 AI만, 그쵸. 빅데이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서로 잘 어우러져야지 어떤 성과물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솔트룩스가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최근 한 34,000원대에서 장기간 행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다시 이제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가격적 부담감이 좀 있다라면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추세가 좀 변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대응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뭐 저는 지금 일단은 35,000원, 34,000원 정도가 항상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격에 대해 보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뭐 박스가 상당히 4만 원이라 보고 있고요. 대신 4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뭐 한 4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솔트룩스라는 그런 기업의 종목인데요. 그럼 지금 35,250원대를 지나가고 있으면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뭐 거네요? 저는 뭐 지금 가격대 충분히 신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에서 뭐 더 4만 5천 원 선까지도 더 이후로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볼까요? 네, 칩스앤미디어를 선정해 봤습니다. 최근에 어찌됐든 올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것이 애플카 아니겠습니까? 애플카 하면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이슈인데 결국은 자율주행 쪽으로 포커스는 계속해서 맞추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성장하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차량이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래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 칩셋미디어가 그런 쪽에 대해서 그래픽 영상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칩을 만드는데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는 이제 주문자 생산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또 삼성전자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 한 해 주가가 상승이 잘 이루어졌고 11월, 12월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좀 있죠. 13% 정도 특히 급등하고 있네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신규 접근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매물 부담감 없이 추세를 돌파시키는 패턴이라면
충분히 더 상승을 염두에 놓으셔야 되지 여기서 뭐 고꾸라진다라고 보고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올라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현재 가격대에서부터 한 14,000원 정도 전후로 분할 매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손절가를 잡는다라면 이게 조금 손절가가 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2,000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결국에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자리였기 때문에 예. 1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칩센 미디어고요. 어쨌든 보유하신 분은 불안해서 매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라고 한다면 조금의 눌림목, 뭐 14,000원에서 15,000원대도 또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